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8월 꽃마을 원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신입 직원은 한 명이며 문진실 이채은 과장이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십니다. 잘 적응하도록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8월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은 총 8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 광명옥 과장, 사업부 박성재 부장, 기초간호팀 장은영 팀장, 기초간호팀 안금아 사원, 영상의학팀 이다경 사원, 내시경팀 이지선 팀장, 내시경팀 이숙자 사원, 전문상담센터 김인호 센터장. 이상 호명한 8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8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8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와 김인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꽃마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윤호 센터장이 나와 계십니다. 이제 8월로 접어드네요. 한참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모두 직원분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비 피해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모두 안전하게 즐겁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더 특별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8월 꽃마을 뉴스에서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병원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신데요. 실제로는 정부 지원이 저희 병원의 운영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임신, 출산, 유산 진료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산 지원 혜택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난임 전문인 꽃마을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리스트를 좀 보시면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금액들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 준비, 그리고 난임, 출산 후 회복, 유산 후 회복, 산후조리, 산후풍, 여성 질환, 배뇨 장애와 일반 질환 등 정말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임신이 확인되면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한 명이면 100만 원, 둘 이상일 때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모가 임신한 경우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유산했을 때 그리고 산후조리 시에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한의원에서 모든 진료 과목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급 후 2년간 다양하게 언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 보면 이제 임산부만 이제 출산을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데 유산을 하거나 이제 산후조리를 할 때 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임신 준비는 이제 양강 쪽으로 산부인과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지만 유산 후에 출산 후에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한방을 대체할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신, 출산, 유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모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들 혜택을 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8월 꽃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3년 8월 벌써 8번째 우수사원 소개 시간입니다. 지난 7월 원리회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업부 박성재 부장입니다. 다같이 우수사원이 된 박성재 부장의 소감 말씀과 다음 우수사원 소개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많이 부족한데 또 좋은 점만 보시고 이렇게 또 우수사업을 추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검진사업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맡고 있는 업무는 기업체 건강검진, 영업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는 2010년 5월에 입사했고요. 현재 한 13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을 선택한 계기는 이제 전에 직장을 제가 웅진 싱크빅에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업무가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어떤 좋은 독서 습관을 갖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직업을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찮게 이제 헬스케어 쪽 업무를 알게 돼서 이것 또한도 저희 가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업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을 세 가지 말씀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닌 또 가족들까지 건강검진을 챙겨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떤 우수사원 이렇게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생일자라든지 추천권 또 독서 시상식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꿈은 이제 어렸을 때는 보통 많이들 꾸었던 꿈처럼 선생님이라든지 또 운동선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제 꿈을 사실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동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저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꿈처럼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직원을 저희 검진사업부에 이지원 차장을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그 이유는 저희 이지원 차장이 이제 올해 연초에 농협 건강검진을 하면서 매일 3시에서 4시 일어나서 저분님들을 새벽에 모시고 한 2달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원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장마다 온간 지나가고 있고
무더운 폭염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끝이 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변이가 생기면서 아직도 하루에 4만 명 정도나 걸린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답답해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여러분들은 교대로 휴가를 보내고 계실 텐데 복잡하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편하게 추스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저는 여름 휴가차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과거에도 울릉도 여행을 시도했었는데 백길이 위험하여 묵황까지 갔다가 서울로 되돌아와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울릉도를 거쳐 독도까지 정복하게 되어 감개무량했습니다. 용암 분출로 이루어진 독특한 모양의 바위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TV로만 보았던 독도에 입항하니 애국심이 절로 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을 흥얼거리게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한 번은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에 창문을 꼭꼭 잠그고 다녀왔더니 집안에 통풍이 안 돼서인지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무더운 시기에는 사람이 없더라도 집안의 통풍을 생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가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휴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매달 업그레이드된 직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이사장님의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사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직원들 다들 안녕하시지요? 네. 역시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원장님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이 교육대학 운동장을 걷습니다. 항상 제가 좀 더 스피드가 빨라서 원장님이 항상 제 뒤에 한 100m 정도 뒤떨어져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번에 울릉도 독도를 다녀와서 정말 원장님은 이 휴식에 그 도움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0m를 뒤쳐져서 오시지 않고 저를 막 추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휴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추월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원장님이 앞으로 좀 더 강건하게 올해 남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테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우리 총무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업그레이드 됐을지 걱정입니다. 이번 달에도 5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굉장히 또 흥미롭게 들을 만한 그런 질문도 있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일은 잘하지만 사회성, 인간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같이 갖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의 통합과 포용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어쩌면은 신세대의 포용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신세대 중에 아주 굉장히 유능한 그런 젊은이가 가끔은 또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상 유능함과 인간적 결격을 두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데 인간적으로는 다소 그 결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죠. 사실상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살이의 모든 현실 문제는 일종의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 감각.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유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유능한 것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정말 유능한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유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결격을 보이는 인성의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정말 못돼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남들보다 조금 자기의 개성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유능한 수준이나 인성의 정도도 천차만별이어서 이 양자 간의 밸런스를 취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업무 능력은 또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는 일도 있지만 단순 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 능력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인성은 또 사실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인간이 된 이후에 인간이 돼야죠. 우리가 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이렇게 기분 좋게 보내려면은 인간 됨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이 첫째가 인간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직원으로서의 능력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우리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산업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상황인데 요즘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수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너무 우리 바짝 따라왔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중국이 여러 면에서 한국 기술의 수준을 직전까지 따라와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많은 산업 스파이가 중국으로 돈 때문에 팔려가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인간이 덜 된 애들이 이런 산업 스파이로 제2의 이완용이가 되고 있는 이런 슬픈 히스토리가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한번 나는 과연 우리 직장의 이웃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능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인간 됨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반성할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혹시 화를 빠르게 삭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gry. 역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 많이 나면 이게 축적이 되면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화병이라는 말은 아마 다른 나라에는 없을 텐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화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바로 그 순간 단기적 처방을 찾는 문제가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평소부터 화를 관리하는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화가 나는데 부교감신경 활성화로 그 화를 좀 중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바로 그 순간 화를 가라앉힌다는 게 사실 어렵겠죠.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순간 몇 초만 지나면은 화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몇 초 참기가 어려운 거죠. 첫 번째는 이 화를 참는다는 거, 화를 삭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선 심호흡으로 호흡 조절,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한 열을 센다든지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멍 때리기를 통해서 생각을 지금 현재 그 생각, 화나는 순간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거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주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은 화병으로 발전하겠죠. 화병이 되면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양 의학책 여러분들 보시고 화병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화병이 없잖아요. 처방을 찾기 어려운데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많이 권장하지만 마음 공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도, 참선, 명상 등을 통해서 행복의 영향을 비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화의 에너지를 줄이고 행복의 영향을 축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많아졌어요. 수시로 화가 나고 세상은 화나는 걸로 가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분노, angry, anger, 분노는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한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인 감정이기도 해요. 화가 없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분노는 신체적인 가해나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솟구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남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 때. 또 분노는 자신의 가치를 무시당한,
자존심을 극도로 상하게 될 때부터 화가 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스스로 좀 한번 깊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데, 화가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처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분노를 줄이려면 우선 첫 번째, 운동이 굉장히 좋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특히 축적된 부정적인 정신적 에너지를, 화의 에너지를 신체적 에너지로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의 에너지, 화의 에너지를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육체적인 운동도 화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운동입니다. 마음의 운동. 마인드 컨트롤. 세 가지 이야기를 전문가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비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감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감량 운동을 하듯이 화도 마찬가지로 화의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감량 운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왜 화가 그 순간에 났을까? 그 화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그렇게 해서 그 화의 원인을 없애는 교정 운동이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복 에너지.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그 행복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근력을, 행복의 근력을, 마음의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화의 에너지를 줄이는 감량 운동이 필요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는 교정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복 에너지를 누리는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운동도 중요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스스로 인품을 둬야 하고 마음을 넓히는 그런 그 중장기적인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화의 씨앗을 없애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그 질문들이 다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세 번째 질문도 우리가 항상 고민하지만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인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마다 복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또 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호구지책도 되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음악을 하면서 그 음악을 하는 일이
호구지책도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행운합니다. 최상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운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서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호구지책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배우고 그 일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뭐 특별히 좋거나 싫거나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호구지책도 해결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겨우 호구지책이 마련되는 최악의 인생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한 한 호구지책과 관련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의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정을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싫다 그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정을 붙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호구지책만 열심히 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호구지책 이외에도 다른 일거리, 선호하는 일이나 취미생활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 내 취미생활도 발전시켜야 돼요. 직장생활만 아니고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취미생활이 세컨드 잡이 될 수 있다면 참 또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는 꽃마을 한방병원에 근무하는데 밤에는 내가 음악 활동을 한다. 취미생활이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언론,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은 의대와 법대 열풍이 불고 있어요. 다들 의과대 가려고 하고 다들 법대 가려고 하고 의사가 되는 것과 법조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나 법조인으로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타고난 사람이면은 의사로 타고난 사람이면 아마 행복을 느낄지 모르지만 또 법조인으로 타고난 사람이면 행복을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별로 행복 못 느끼는 사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모두가 의사의 생활과 법조인의 생활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와 법조인들은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해요. 따분합니다. 여러분 다 하루 종일 수술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 기세 좋게 수술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다른 사람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배를 들여다보면서 배 째고 가슴 째고 하면서 수술한다. 피를 본다.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돈은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3D 업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 많은 취미생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군다나 어린 소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당면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외모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쌍수를 해달라고. 처음에 저는 쌍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쌍꺼풀 수술이 쌍수더라고요. 아세요? 그렇구나. 쌍수를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말려보지만 잘 먹혀들지 않아요. 현명한 설득의 방법을 주시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쌍수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이 200만 원. 만만치 않네요, 정말. 그렇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 2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딸 편입니다. 요즘 시대 정신이 미모지상주의예요. 우선 이쁘고 볼 일이, 이쁘고 볼 일이라. 특별한 설득의 방법이 없어요. 설득이 되겠어요? 미모지상주의인데다가 한국이 성형외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막,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막 몰려옵니다. 성형 천국이에요, 한국이. 여러분들, 같은 값에 비주얼이 좋으면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쌍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 더군다나 쌍수를 하려면은 어릴 때 할수록 더 이쁘게 된다네요. 어린 딸내미를 현명하게 설득하기보다는 부모가 생각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뻐지고 싶다는 게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을 거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5번째인데요. 이 5번째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오랜 기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합니까? 최근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을 어찌 정리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정답을 말해주기 어려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과, 문제는 과거의 그 애인과 어느 정도 선까지 공유했는지가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어느 정도까지 그분과 공유했느냐.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직장인지, 외모인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과거 사람과 공유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새로운 사람은 마음에 든다는 점이 특별히 뭔지, 이런 것을 세세히 분석하면서 저는 2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타산적인 관점에서 인생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산. 어느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더 나에게 이로울까? 이 타산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그러나 우리 한국은 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 좋은 사람 나타났다고 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것도 뭐 약간 바람기가 아닌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을 줬으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가야지,
또 괜찮은 사람 나타났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냐? 그래서 타산적인 관점과 보수적으로 일편단심 민들레로 사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요모조모 다 따지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 딱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이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이웃 친구와 함께 디스커션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테스에게 물어봐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말씀과 조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8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에는 홍미석 사모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업부 서보경 차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3년 8월 꽃마을 원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